안녕하세요. 둥이변리사 둥변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변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인데요. 이 책에서 진짜 마음에 와닿은 부분, 제가 평생 명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돈의 심리학 책은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20개의 이야기로 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세 번째 스토리,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을 나눴는데 오늘은 9번째 스토리 부의 정의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사전에서 부는 넉넉한 생활 또는 넉넉한 재산이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부를 가진 사람인 부자라고 했을 때 뭐가 떠오르나요?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현금 더미, 한강뷰지, 시그니엘, 외제차, 명품들, 해외여행? 사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부란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는 금전적 자산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은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부자라고 하면 좋은 집, 좋은 차, 명품들을 이미지로 떠올리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의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다른 사람이 가진 현금, 은행 잔고, 주식 잔고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현대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성공한 척 흉내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다고 언급해요.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일명 플렉스 사진을 올리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게 자본주의의 큰 산업 중에 하나인 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 인기 있었던 운동이 골프인 건 아시죠? 당시 상황상 야외에서 즐기는 골프가 주목받으면서 MZ세대도 골프에 많이 진입했는데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골프 인구가 2019년 470만 명에서 2021년 564만 명으로 2년 사이,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치며 100만 명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부터 당근마켓 등의 골프용품이나 골프웨어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왜일까요? MZ의 골프붐은 골프 자체를 즐겨서라기보다는 명품 골프웨어를 입고 좋은 골프채로 필드에 나가서 사진 찍는 것, 그리고 그 사진을 인스타 등에 올려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럽게 만드는 것, 그걸 즐긴 건데요. 이제는 골프로 플렉스할 것은 다 하기도 했고 해외여행이 다시 자유로워지다 보니 해외여행 열풍으로 관심이 옮겨간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골프채나 골프웨어들을 중고로 처분하는 일이 많아진 거고요. 한때 오마카세도 그랬고 호캉스도 있었죠. 골프 열풍, 호캉스 열풍, 오마카세 열풍, 해외여행 열풍 등등. 이렇듯 우리는 끝나지 않는 붐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붐에 꼭 올라타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남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듯이 보여줘야만 하는 걸까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길에서 페라리나 포르쉐, 람보르기니를 보면 저 차 주인은 당연히 부자겠지? 라고 생각하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의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항상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고급차 주인이 항상 당연하게 부자일 거란 생각은 틀렸다는 거죠. 카푸어란 말도 있듯이 그저 그런 정도의 성공을 했으면서도, 아니 그만큼의 부가 없음에도 빚까지 지면서 차에 돈을 쏟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웰시와 리치를 구분해요. 둘 다 부자라고 번역되죠. 하지만 웰시는 자산 부자, 리치는 소비 부자라고 두 단어를 구분하는데요. 소비 부자들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푸어가 좋은 얘기네요. 하지만 자산 부자는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숨기죠. 이 책에서 로널드 리드라는 청소부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는 월급 200달러의 청소부였는데 죽으면서 8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그가 살았을 때 평범함을 떠나 허름한 외관이었기에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죽은 후 그는 금융 롤모델로 추앙받았답니다. 이런 사람이 웰시인 거죠. 또한 저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려고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돈이 줄어드는 가장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해요. 괜한 열풍 그리고 보여주기에 집착하는 삶은 보이지 않는 나의 부가 빠르게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자 역시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와야 할까요? 10만 달러짜리 차를 모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부자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부에 관해 우리가 아는 유일한 데이터는 그의 부가 차를 구매하기 전보다 10만 달러 줄어들었다. 혹은 빚이 10만 달러 늘어났다는 사실뿐이다. 그들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뿐이다. 바로 이런 기준을 갖고 부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많이 힘든 부분인데요. 과거보다는 많이 웰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한 것 같지만 아직도 리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저자의 말처럼 부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진에서 보이는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가방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소비에서 벗어나며 부의 진정한 가치, 즉 지금 사지 않는 것이 더 큰 부가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그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인 척이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온 가수 리안나의 자산관리사 말로 이번 두둥책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가수 리안나는 과소비로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그녀의 자산관리사를 고소하자 자산관리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돈으로 물건을 사면 결국 물건만 남고 돈은 없어진다는 걸 정말로 말해줘야 했나요? 여러분은 웰시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리치를 원하시나요? 지금까지 둥이변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